안녕하세요. 공주대학교 김건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AI를 다루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파이썬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파이썬은 현재까지도 가장 인간다운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현재는 다양한 컴퓨터 언어 중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활용하는 언어입니다. 그리고 인간다운 언어이기 때문에 배우기 매우 쉽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AI를 다루게 될 텐데요. 이러한 AI를 다루기 위해서 거의 무조건 파이썬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기본적인 영어들을 통해서 마치 영어 공부를 할 때처럼 문법 공부하듯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고자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영상을 통해서 코딩을 위한 개발 환경으로 이제 주피터 노트북을 준비했었죠. 이렇게 생성한 노트북 파일은 파일 탐색키에서 제목을 바꿀 수도 있고요. 메뉴바에서 리네임을 통해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저장 후에 실행이나 편집은 다시 아나콘다에서 주피터 노트북을 통해서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빈칸에 1 더하기 1이라는 것을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동으로 계산 결과를 보여주죠. 이제 마치 계산기처럼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제 물론 저희가 단순히 파이썬만 사용할 것은 아니고요. 파이썬의 다른 라이브러리들도 임포트 명령을 통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저희는 파이썬을 다루는 데 있어서 이제 가장 기초가 되는 용어를 좀 보고 가려고 해요. 용어는 앞으로도 계속 등장을 하고 이제 이번 시간 이후에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소개드리는 용어는 이제 아주 기초적인 용어이지만 오늘 소개드린 용어만으로도 대부분의 코드를 읽고 활용하는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연산자부터 볼게요. 연산자는 이제 상호관계를 나타내기 위한 기호인데요. 기능에 따라 산술, 비교 연산자로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산술 연산자는 수학 문제에서 많이 등장하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같은 이제 수학적 계산을 위한 이제 연산자입니다. 논리 연산자는 이제 논리적인 조건을 평가하고 결합하는 데 사용되는 연산자입니다. 주로 조건문, 반복문, 그리고 논리적 표현식에서 많이 활용이 되는데요. 이제 논리곱 and, 논리합 o, 그리고 논리부정 not 등은 이제 논리 연산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비교 연산자는 값을 비교해서 참인지 거짓인지 구분을 하는 연산자입니다. 논리 연산자와 마찬가지로 주로 조건문, 반복문 같은 곳에 많이 활용이 되고요. 동등 비교를 위한 equal, 그리고 크기 비교를 위한 bigger, smaller 이제 등이 있겠습니다. 주석은 코드에서 샵을 붙이고 작성하는 글입니다. 프로그램의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고 단순하게 사람들에게 설명을 위해 사용을 하고요. 노트북에서 샵을 입력하고 글을 쓰면은 주석이 됩니다. 주석은 코드가 길어지면은 일일이 읽기도 힘들고 공동 작업 시에 이제 본인의 코드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제 간단하더라도 꼭 작성을 해야 합니다. 이제 함수는 펑션 기능을 좀 뜻하기도 하는데요. 파이썬에서는 define이나 이제 print 같은 기능들을 수행을 하는 것을 이제 함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변수라는 것은 흔히 이제 수학 방정식에서 x나 y 같이 이제 하나로 정의되지 않고 계속 변하는 수를 변수라고 하는데요. 변수는 파이썬에서 숫자가 될 수도 있고 또는 함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변수는 본인이 알아보기 쉽도록 본인 스타일대로 작성하는 것이 이제 보편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객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어로 오브젝트라고 하는데요. 직역하면 이제 목표입니다. 이제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 각종 기능을 수행하는 함수, 메서드 등을 함께 묶어 놓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클래스를 통해서 정의를 하게 됩니다. 메소드는 객체 내에서 이제 정의된 함수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클래스를 통해 정의된 객체 안에서 이제 define 명령을 통해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매개 변수라는 것은 파라미터라고도 부르는데요. 함수나 메소드에 전달되는 값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함수를 실행할 때 매개 변수를 통해서 함수에 어떤 일을 수행하라고 정보를 주는 것인데요. 보통 매개 변수는 함수 정의 시에 괄호 안에서 이제 작성이 보통 됩니다. 그리고 매개 변수는 이제 인자, 얼규먼트를 전달을 해서 값을 주게 되고요. 그리고 속성이라는 것은 어트리뷰트라고도 하는데요. 이제 객체의 특징이나 성질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은 클래스 내에서 정의된 변수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객체 안에서 변수와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딕셔너리라는 것은 이제 파이썬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구조 그 자체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딕셔너리는 키와 값이 한 쌍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키를 호출을 하면은 값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딕셔너리는 직역을 하면은 사전이죠. 중괄호로 키와 값을 적어두고 키만 불러오면은 값을 읽을 수 있도록 사전 그 자체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예제를 통해서 직접 코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앞서 설명드린 딕셔너리의 형태를 갖고 있죠. 이제 해당 코드에서는 이제 객체는 노란색 박스에 프로츠고 우항에 따라서 값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딕셔너리는 키와 값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프루츠를 변수라고 한다면은 키는 애플 그리고 값은 3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프루츠를 객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애플은 이제 변수가 될 거예요. 지금 한번 이대로 명령창에 화면에 이제 np. 라인스페이스 1, 10,10을 입력을 해보면요. name error, 클론, name np is not defined 라고 출력이 될 거예요. 이제 np가 정의가 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제 앞서서 메소드를 출력을 하려면은 사전에 객체 내에서 정의를 해줘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제 오류는 np를 객체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이를 위해서는 import numpy as np를 입력을 해야 하는데요. 이제 이거는 이제 numpy라는 패키지를 객체로 호출을 해서 np를 통해 실행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np. linspace 1, 10,10에서 np를 객체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이제 도트 뒤에 붙는 라인스페이스는 np 내에 사전 정의된 메소드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체인 np. linspace는 배열을 생성하는 함수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괄호 안에 1, 10,10은 앞에 함수에 전달되는 값이기 때문에 파라미터 또는 매개 변수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복잡해 보이는 예제를 하나 들고 왔는데요. 이제 클래스는 첫 줄의 클래스는 이제 객체를 생성하기 위한 파이썬 명령어입니다. 이제 그러므로 이제 앞서 이야기했듯이 칸은 객체입니다. 그리고 init은 define을 통해 함수로 정의를 했었죠. 하지만 클래스를 통한 객체 내에서 기능하는 함수는 제가 메소드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제 따라서 init과 밑에 네 번째 줄의 드라이브는 메소드입니다. 그리고 init이라는 메소드는 파이썬에서 특수한 기능을 하는 생성자 메소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객체의 초기화를 담당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해당 클래스의 속성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self는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특수한 단어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불러오기 때문에 이것도 객체이고 카 객체의 상위 객체이기 때문에 임시로 생성되는 객체입니다. 이제 이를 저희는 이제 인스턴스 객체라고도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의 브랜드는 이제 특별한 값이 아니라 앞에 메소드에 전달되는 값이기 때문에 매개 변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줄에서 객체 카의 특징이나 성질을 나타내기 위해서 클래스 내에서 정의된 변수로 속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줄에서 셀프는 객체 도트 브랜드라는 이제 속성을 가진 매개 변수이고
다시 자기 자신인 브랜드 변수로 받게 됩니다. 다섯 번째 줄에 그리고 다섯 번째 줄에서 프린트는 이제 클래스 외부에 있는 파이썬 기본 함수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메소드라고 하지 않고 함수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클래스를 이용해서 카라는 객체를 정의를 했고요. 이제 우리는 이제 드라이브라는 메소드로 드라이빙 더라는 구문에 토요타가 붙도록 이제 하고 싶습니다. 이제 이를 위해서 마이카라는 인스턴스 객체를 하나 생성을 할 거고요. 그리고 사전에 정의된 객체인 카에 토요타라는 매개 변수를 입력을 할 겁니다. 그리고 마이카라는 인스턴스 객체가 카라는 객체를 통해서 드라이브 메소드로 프린트 함수를 통해서 드라이빙 더 토요타가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예제를 한번 볼게요. person이라는 객체를 호출을 하고 name, age, address라는 매개 변수를 가지고 저는 김두기 교수님을 호출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클래스를 통해서 person이라는 객체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제 define을 통해서 init이라는 생성자 메서드를 생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객체인 self, 받아줄 매개 변수로 name, age, address를 생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속성을 self. 속성 매개 변수 equal 변수로 정의를 할게요. 이렇게 person이라는 객체를 정의를 하고 김두기라는 인스턴스 객체에 name, age, address 값을 할당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당된 객체를 print 함수를 통해서 속성 값을 출력을 하게 되면은 지정한 이름, 나이, 그다음에 주소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조금만 더 응용을 한다면은 지금까지 배운 객체, 함수, 메서드, 파라미터, 변수를 활용해서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간단한 계산기를 하나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단순한 코드로 제가 샘플로 하나 만들어 볼 텐데, 이제 만든 계산기 코드는 이제 계산기 코드 스크립트는 영상 링크 아래 하단에 달아두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참고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중간에 저희가 카라는 객체를 만들고 분석을 한번 해봤었죠. 제가 드라이브를 메서드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제 뒤에 가로가 붙는다면은 똑같은 메서드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네, 둘 다 메서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만 괄호는 이제 메서드를 호출하기 위한 형식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마이카는 카 괄호 안에 토요타를 넣었는데요. 이제 괄호와 도트에 이제 차이가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이제 도트를 통해서 객체의 속성에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트를 통해서 값을 읽도록 스텝별로 접근을 하는 개념입니다. 사실 아직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한 번만 더 예제를 한번 볼게요. 이제 딕트라는 객체를 키와 값으로 이제 딕셔너리 형태로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괄호로 표기를 해서 키값을 출력하도록 하려면은 사전에 정의한 10이 출력이 되는데요. 이번에는 딕스도트 키로 출력하려고 하면은 밑에 화면처럼 오류가 나오게 됩니다. 혹시 이제 기존의 카르 객체를 부를 때는 이제 딕스도트 키처럼 이제 도트를 이용해서 시도를 했었는데 이제 여기서는 오류가 발생을 하죠. 이제 오류를 보면은 왜 여기서 안 되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딕트라는 객체는 키라는 속성이 없다고 나옵니다. 이제 파이썬의 딕셔너리 객체 자체는 키라는 사전에 정의된 속성이나 메소드가 정의가 존재가 아예 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제 따라서 딕셔너리 객체에서 값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대괄호를 통해서 값을 직접 불러와야 되는 겁니다. 네, 제가 준비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직접 이제 데이터를 다운을 받고 이제 객체인 판다스 라이브러리를 불러오고 데이터 프레임을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